제가 볼 땐 조금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빨리 아하. 합의되지 않았는가. 왜냐면 네. 하루 더 해봤자 그냥 반복되는 얘기니까 빨리 끝내자 해서 끝낸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은 이제 스티븐 비건이 처음으로 지금 최선희 부상하고 마주 앉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자기 어떤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도출해내야 됐단 말이죠.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지만은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시 알게 됐지만 2009년부터 미국의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바로 2009년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 정보기관사의 어떤 라인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했다면은 이번에 어떤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네. 기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우려했던 예측이 있었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북핵 협상에서 주한미군 병력 철수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군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국 감축이나 네. 철수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카드로 이용한다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에서. 네, 이 카드를 이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비건과 최선희 회담에서 북한 측에서는 그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는 이제 요구를 했을 거고 이 미국 쪽에서는 연변 핵실 폐기뿐만 아니라 ICBM 폐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담 중에 핵탄두를 만든다든가 네. ICBM 만든 거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둘이 이제 쌍방간에 뭐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다음 회담에 이제 넘어갔다 보고 근데 미국 측에서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 북한이 충분한 그 비핵화를 그 약속을 하면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분명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네. 우리 저 한미 간의 방위비용 분담금 그 협상이 네. 현재 결렬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것 자체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도 우리한테는 압박을 하고 우리도 북한에서는 압박하고 꼬시고 예. 예. 북한한테는 하나의 카드를 제시하고 네.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국회에 가서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월 말에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로는 한 1조 조금 못 되는 금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은 2배입니다. 네. 2조를 제시를 했고 네. 협상에서는 1조 3천억까지로 일단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협상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만약에 네.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쑥 주한미군 축소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아하.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의 실무회담 또는 정상회담에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해 주한미군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여러 번 했죠. Look at Korea.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Look, North and South Korea, 32,000 soldiers. The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주한미군을 감축시켜주겠다라면서 하나의 당근책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같은 하나의 카드가 우리 정부 측에는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용으로 또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어느 부대가 제일 먼저 빠지는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미 2사단 5천 명의 병력이 1차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미 8군 사령부죠. 이 사령부도 일본 쪽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성 높은 것이 이 사단이 네. 사실은 주력 아닙니까? 지금 육군 중에. 주력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단은 실제적으로
행정부대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단 지휘부만 있어요. 네. 예전에 2002년 이전까지는 이사단이 진짜로 이사단이 있었어요. 그랬죠. 병력까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협상을 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래서 그냥 네. 움직일 수 있게끔 협상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 이사단은 사단 지휘부는 이사단 맞는데 그 밑에 있는 예하 전투부대는 오늘 현재는 미 3사단의 1기갑여단이 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게 순환 배치를 하는 것이죠.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3만 2천 명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2만 8,500명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연설을 할 때는 작년 연말에 우리 전쟁 위기 뭐 이런 거 할 때 네. 증원이 됐을 때죠. 지금의 한 개 예단이 1기갑 사단의 한 개 예단이 더 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3만 2천 명이라 했고 그 한 개 기갑 예단 빠져나갔는데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3사단의 1기갑 예단의 배치 예난이 올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되면은 얘들은 무조건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체되는 병력이 안 오면은 네.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에서 23,000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미군 철수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그걸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자, 병력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지금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아, 이거는 벌써 한 10년 전에, 한 네. 7, 8년 전부터, 8군 사령부를 갔다가 일본에 있는 자마 육군기지, 1군단 사령부에다가 예하로 보낸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꾸 이제 핵실험도 하고 하니까 일단 그게 중지됐었는데, 만약에, 미군이, 미국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8군 사령부가, 자마에 있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로 옮겨가서 그 예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손뼉을 치며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뭐 에치슨 라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8군인이 이사단이 다 일본으로 간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호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아젠다의 그 감축 문제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감축 얘기 꺼내가지고 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아마 감축 얘기를 꺼내서 북한을 유인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빨리 아하. 합의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네. 하루 더 해봤자 그냥 반복되는 얘기니까 빨리 끝내자 해서 끝낸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은 이제 스티븐 비건이 처음으로 지금 최선희 부상하고 마주 앉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자기 어떤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도출해내야 됐단 말이죠.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지만은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시 알게 됐지만 2009년부터 미국의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바로 2009년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 정보기관사의 어떤 라인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했다면은 이번에 어떤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네. 기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우려했던 예측이 있었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북핵 협상에서 주한미군 병력 철수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군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국 감축이나 네. 철수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카드로 이용한다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에서. 네, 이 카드를 이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비건과 최선희 회담에서 북한 측에서는 그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는 이제 요구를 했을 거고 이 미국 쪽에서는 연변 핵실 폐기뿐만 아니라 ICBM 폐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담 중에 핵탄두를 만든다든가 네. ICBM 만든 거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둘이 이제 쌍방간에 뭐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다음 회담에 이제 넘어갔다 보고 근데 미국 측에서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 북한이 충분한 그 비핵화를 그 약속을 하면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분명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네. 우리 한미 간의 방위비군 분담금 그 협상이 네. 현재 결렬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것 자체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도록 우리한테는 압박을 하고 우리도 북한에서는 압박하고. 꼬시고 예. 네. 북한한테는 하나의 카드를 제시하고 네.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금 국회에 가서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2월 말에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로는 한 1조 조금 못 되는 금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은 2배입니다. 네. 2조를 제시를 했고 네. 협상에서는 1조 3천억까지로 일단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협상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만약 네.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쑥 주한미군 축소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의 실무회담 또는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해 주한미군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여러 번 했죠. Look at Korea.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Look, North and South Korea, 32,000 soldiers. The finest equipment, barbed wire all over the place.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주한미군을 감축시켜주겠다라면서 하나의 당근책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같은 하나의 카드가 우리 정부 측에는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용으로 또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어느 부대가 제일 먼저 빠지는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미 2사단 5천 명의 병력이 1차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미 8군 사령부죠. 이 사령부도 일본 쪽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성 높은 것이 이 사단이 네. 사실은 주력 아닙니까? 지금 육군 중에. 주력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단은 실제적으로 행정부대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단 지휘부만 있어요. 네. 예전에 2002년 이전까지는 이 사단이 진짜로 이 사단이 있었어요. 그랬죠. 병력까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협상을 해서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래서 그냥 네. 움직일 수 있게끔 협상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 2사단은 사단 지휘부는 2사단 맞는데 그 밑에 있는 예하 전투부대는 오늘 현재는 미 3사단의 1기갑여단이 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게 순환 배치를 하는 것이죠.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32,000명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28,500명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연설을 할 때는 작년 연말에 우리 전쟁 위기 뭐 이런 거 할 때 네. 증원이 됐을 때죠. 지금은 한 개 예단이 1기갑 사단의 한 개 예단이 더 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32,000명이라고 했고 그 한 개 기갑 예단 빠져나갔는데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3사단의 1기갑 예단의 배치 예난이 올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되면 얘들은 무조건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체되는 병력이 안 오면 네.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에서 23,000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미군 철수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냐. 그걸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자, 병력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지금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벌써 한 10년 전에, 한 네. 7, 8년 전부터 8군 사령부를 갖다가 일본에 있는 자마 육군기지 1군단 사령부에다가 예하로 보낸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꾸 이제 핵실험도 하고 하니까 일단 그게 중지됐었는데 만약에 미군이 미국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8군 사령부가 자마에 있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로 옮겨가서 그 예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손뼉을 치며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의 뭐 에치슨 라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8군인이 이 사단이 다 일본으로 간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호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아젠다의 그 감축 문제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감축이 꺼내가지고 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아마 감축 얘기를 꺼내서 북한을 유인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